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다 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파급 효과가 좀 크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예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이 법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지금 전월세 임대차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5% 상한 그 외에 이 법이 전월세 신고제거든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유예가 됐어요. 그 이유는 이게 시행을 하면은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시행을 유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강력한가? 그걸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우리가 전체가 650만 추정이 추정이 한 650만 가구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숫자가 더 크겠죠. 예전 통계치니까.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이쪽에 이제 전입 신고한 거 있죠. 이 전입 신고한 것 가지고 이제 전월세 이게 통계를 내는데 그게 이제 22.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파악을 못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180만 가구인가 그 정도밖에 파악을 못 하고 나머지 거는 파악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세도 신규 전세가 있고 이미 이제 등록된 전세가 있잖아요. 이게 임대 등록해 놓은 거. 이거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 이 임대소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겁니다. 왜? 임대인이 신고 안 해버리면 돼요. 신고 안 해버리면.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줘야만이 되거든요. 전입신고. 근데 이거 전입신고를 하지 마라 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줘버리면은 전입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안 한다. 세금 계산서 요구하면 당신하고 임대 안 할란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거래해놓고 수수료 받아놓고도 그냥 신고 안 해버려도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요, 임대인의 소득과 공인중개사의 소득이 다 포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부터 6조의 5까지 법률이 2020년 8월 달에 이게 8월 10일입니까? 이게 이제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돼 가지고 시행은 2021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뭐를 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하거나 이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언론 뉴스에 보면은 거짓 신고는 500만 원, 신고 안 한 거는 1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막상 법률을 보니까 100만 원으로 통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긴 6조의 2에 보면은 모든 전월세가 다 신고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지역에 이 전월세만 신고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도시 지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수도권은 100% 되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알려고 그런 거죠.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하고 신고는 누가 하느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공동신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공동신고하고, 만일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신고 안 하면은 그 임대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아야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월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 경우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나와 있는 법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월세 신고를 하면 소득 누락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소득 누락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금 증대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줄 것이다. 분명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이 부분에서 바로 이거를 오히려 그게 참 저게 절묘한 묘수다 라는 거죠. 이게 실거주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 실거주 위반 여부. 전월세를 신고를 하면요, 이게 전입신고가 된 것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입신고 효력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그리고 이 신고에는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계약 금액,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거를 다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일 이게 임차인이 단독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신고한 것처럼 봐주고, 그리고 등록임대 경우에는 등록을 하면서 신고하잖아요. 이 경우는 그냥 신고한 것으로 다 봐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등록임대하고 그동안 미등록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등록은 민특법으로 적용이 되고,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 주임법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다 파악을 했어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가지고 자진신고해라 라고 해가지고 등록된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팍 뺏을 것 같이 하니까 다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0대 할머니들도 가가지고 다 신고를 했어요. 계약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 여부를 150만 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한 경우를 확인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월세 통계가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전월세 이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확인되느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정책을 펴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실거주 위반 여부가 금방 확인된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이 뭐냐 하면은 실거주예요. 이 다주택자는 갖지 마라. 1주택 가져라. 1주택. 1주택 가져라 이거죠. 1주택 가지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을 막 높이는 방법하고 실거주해라 라는 거로 강화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1주택으로 다주택을 1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를 해야만이 혜택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되잖아요. 그리고 장특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1년 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1년 내에 입주를. 그러니까 그래야 양도세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만일 이게 안 되면 실거주가 안 됐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전부 다가 비과세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장특공도 안 되고 일시적 2주택 이것도 안 되죠. 비과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비과세 안 그래도 해주기가 싫어 죽겠는데 좋다 이거예요. 전월세 신고제 나오면은 실거주 위반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어떤 방법을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양도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양도주택에다가 나는 주민등록만 해놔요. 주민등록만 해놓고 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전월세를 산다 이거예요. 딴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게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신고가 돼야 되니까 국세청이 뻔히 알아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 이쪽에서 실거주 안 했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거주 안 했으니까 눌룰랄라 하면서 씩 웃고 전부 다 비과세 해버리는 거죠. 지금은요 실거주 여부 확인하려고 교통카드 신용카드 소비 내역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체납처분 멘탈제 같은 경우에는 검찰 그거는 이제 수사기관이니까 휴대폰 전화 내역 조회 발신 지점 이런 거 찾아내는 거 국세청 단계에서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AI를 도입해가지고 국세청에서 AI를 도입해가지고 10몇억 원에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20몇 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4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을 다 추적해가지고 찾아내더라. 성공률이 상당히 높더라. 라는 식으로 지금 실거주 여부에 눈을 불을 켜가지고 어떻게든 실거주 여부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하면요 그 앉아서 금방 찾아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또 그게 있잖아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2개월 여기가 이제 6개월이잖아요. 이 사이에 계약 경신을 해야 돼요. 경신 청구를 하는데 이 사이에 내가 이제 매수인이 있으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이 있으면 실거주를 하겠다 라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전세자금 대출을 자기 현금으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내가 실거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경우에는 이거를 거절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경신 청구를 경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등기부 열람해가지고 실제 전입신고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줬다 이거예요. 이 정도로 권리를 줬는데 전월세 신고가 돼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직계비속이라든지 본인이 한다고 했는데 제3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하느냐? 전월세 신고제로 확인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실거주를 안 했다. 그 실거주 안 했어? 그러면은 좋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손배가 들어가잖아요. 손해배상이. 손해배상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임차인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경우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여기서 2년을
거주를 하고 이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 저거는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저거 하나가 딱 돼 있으면요,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훤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보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가지고 실거주 의무 위반, 그거는 다 잡아낸다 라는 겁니다. 자,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2년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2년 거주. 물론 이제 도정법이 아직 확정은 안 됐다 하지만은 2년 거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나서 여기서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으면은 무조건 전월세가 금지가 되잖아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금지법. 무조건 최초에 입주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입주. 그거를 언제 2년 또는 5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세보다 8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0% 이상이면은 2년, 80% 미만이면 5년이에요. 그러면 민간주택은 그러니까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80% 이상이면 2년, 80% 미만이면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 5년, 2년, 3년 이거 했는지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뭘로? 전월세 신고제로 확인하겠다. 여기다가 주민등록만 두고요. 주민등록만 두고 딴 데에서 전월세를 살고 여기다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 아파트가 이제 40 몇 년 된 건데 거기에 100가구 중에서 뭐 거의 80%가 실제 안 산대요. 그러니까 딴 데서 사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 실거주 하라 하면은 80% 이 부분들이 다 전세가 밀려나 버리니까 전세 매물이 전세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을 주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실거주를 하느냐, 실거주 안 할 것이다. 딴 데에서 살고 여기다가 주민등록만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만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거에 그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다 잡아낸다 이거예요. 다 잡아낸다. 딴 데에서 전월세 하고 주민등록만 놔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다 잡아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강한 거예요. 벗어날 수 없죠. 이게 다 봐버리는데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물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여기서 실거주 안 하면요, 이거는요 교도소 가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강하잖아요. 자, 이 정부의 특성은요, 이렇게 다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1주택이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구도를 이렇게 짰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다다 이렇게 되려 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월세에서 1주택 가지고 다주택 가지고 이렇게 하려 하잖아요. 1주택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예 이게 뭐 처음에는 이제 뭐 12평에서 시작해 가지고 20평 하고 그 다음에 뭐 32평 하고 그 다음에 뭐 60평 하고 이런 식으로 100평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다 이제 외곽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제일 좋은 강남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전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주택을 가진다 하더라도 또 하나를 더 가지고 싶은 거고 다주택자는 더 가지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본능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는다. 왜? 이거는 투기고, 그래서 불로소득이다. 불로소득 하면 경기를 일으켜버려요. 이 정부는. 불로소득이다. 근데 불로소득의 개념이라는 거는 근로 없이 이렇게, 얻는 소득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도 얻는 소득도 불로소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보면. 근데 왜 이거는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고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모펀드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사모펀드 좋아하고 주식 좋아하고 그래요. 그 뭐 상품권 이런 거 좋아하고, 코인 좋아하고 뭐 그래요. 왜 부동산만 자꾸 불로소득으로 가지고 이거는 투기다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이제 따져볼 필요도 있죠. 그 이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냅두고요. 이 다주택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다주택자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1주택만 가져라 이거죠. 1주택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여기는 아방궁이고 여기는 농막이고, 농막도 주택이에요. 치사시설이 돼 있으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소득세법상은요 다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옥탑방도 치사시설 돼 있으면 다 주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농막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방궁 가지냐 이거예요. 이 1주택 전 국민에 다 1주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배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들 보고 돈 주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거 사는 거는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주택 가져라 라는 식의 그런 단순한 말, 착하게 살면 좋다 이런 말, 그 말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면 좋다는 말은 누구나가 이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거는 1주택만 가져라라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을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먹히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전세가 있잖아요. 전세. 우리나라만 있는 이 이상한 제도가 전세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이 절세, 월세라든지 보증금이 다 이렇게 투기자로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다 흘러가 가지고 불로소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키고 1주택에 대해서는 항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월세 이쪽에다는 내가 당신 보호해 줄게 하면서 보호법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애매해요. 이 전세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항시 이쪽으로 가려는 사람들 교두보기 때문에, 전세는 무주택자도 있지만요 22억짜리 전세 살면서도 무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주택자가 또 전세 살아요. 진짜 무주택자가 전세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전세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그러니까 자꾸 실거주 이거를 강조해 가지고 다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 세금, 여기다가는 세금을 엄청 때리고 세율 높이고 양도세 높이고 막 종부세 높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1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는 또 실거주해라 이러는데, 이상하게 이쪽에서 전세 쪽에서 뭐가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변수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고, 저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은 통계가 갈 수는 분명히 이제 통계가 될 겁니다. 650만 가구가 거의 다 그래도 다 통계에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 전월세 신고제가 그냥 단순한 제도는 아닐 것이다.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 의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도 되지만 나쁘게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면은 그 부작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은 또 계시죠. 그렇지만은 전월세 신고제는 한번 이제 입법화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계속 그 폐지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의하고 부차적으로 말씀드린데, 이제 제 댓글에서 이렇게 이거를 적어 놓고 자꾸 이렇게 닦으니까 좀 그런다. 이게 도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좀 놔두고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전자칠판 같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지만은 일단 이 아날로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휴대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지금 하는 그 순간 딱 찍고 나서 그냥 딱 제가 누르고 혼자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려버리면은 한 5분 만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도합 25분 정도, 25분에서 30분이면 딱 하나하나씩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는이 연불이다고 그날 이렇게 생각했던 거를 그때그때 영상으로 또 해놓지 않으면 그냥 10분 지나고 30분 지나면 제가 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그냥 노는 연불이라고 해야죠. 부담 없이 찍기 위해서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지금 간단하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영상 찍는데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 좀 그런 것이 제가 불편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